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클 세일러가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개념, 바로 디지털 신용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늘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래된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의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금융시장의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걸 이해하려면요, 개인 투자자든 아니면 큰 기업이든 돈을 굴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쳤을 법한 아주 곤란한 선택의 순간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높은 수익을 원하세요? 아니면 낮은 위험을 원하세요? 왜 우리는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높은 수익을 쫓자니 자산 가치가 막 요동치는 걸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안전을 택하자니 거의 제저리 걸음인 수익률에 만족해야 하잖아요.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주식을 보세요. 잘만 하면 두 자릿수 수익률도 가능하고 또 세금 이연 혜택도 있죠. 근데 단점은 아시잖아요. 이 엄청난 변동성, 잘못하면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거. 반면에 오른쪽의 전통적인 신용상품, 채권 같은 것들은요, 원금은 안전하고 변동성도 낮아요. 하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고 그나마 버는 돈도 꼬박꼬박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꼭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할까? 만약에 이 두 가지 장점만 쏙쏙 뽑아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할 새로운 해법, STIC라는 디지털 신용이 출발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본, 바로 디지털 자본이라는 개념 위에 서 있어요. 그럼 디지털 자본이 대체 뭘까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또 옮길 수 있는 경제적 가치, 경제적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생각해 보세요. 금이나 부동산은 국경을 넘으려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되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죠. 자, 이 디지털 자본의 특성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 디지털 신용. 여기서 STRC라고 부르는 상품인데요. 이건 방금 말한 그 변동성 높은 디지털 에너지를 가져다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은 높은 현금 흐름으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클 세일러가 든 비유가 아주 찰떡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는 30%씩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고 하죠.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이 STRC는 그걸 11%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1등석 전보 제트기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짜릿한 스릴 대신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비행을 즐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상품의 진짜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기존의 금융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혁신적인 세금 처리 방식이 숨어 있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신용상품을 만든다면 어떨까? 이 한마디에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금융상품은 발행한 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투자자를 위해 설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 바로 자본 환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통 배당금을 받으면 바로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STIC2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을 돌려받는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금이 0이 될 때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계속 미룰 수 있는 거죠. 엄청나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플로리다 같이 세금이 비교적 낮은 곳에 사는 투자자가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이 STRC로 11%의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다 떼고 난 후에 실제 수익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무려 18%의 수익을 올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럼 뉴욕처럼 세금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됩니다. 똑같은 11% 배당이 세후 기준으로 따지면 놀라지 마세요. 무려 23.3%짜리 상품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 수준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금 이연 효과는 부를 다음 세대로 물려줄 때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배당을 받는 동안에는 세금을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의 취득 원가가 상속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리셋, 즉 상향 조정됩니다. 그럼 자녀 세대에서는 또다시 그 높은 가격부터 세금 이연 사이클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가 세금 때문에 깎여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 비밀은 바로 반사적 플라이휠이라고 부르는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 그런 엔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STLC라는 신용상품을 팔아서 자본을 모읍니다. 2단계.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삽니다. 3단계.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면 회사의 주식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겠죠. 4단계. 주식 가치가 오르니까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자본이 더 많이 모입니다. 5단계. 그럼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다시 더 많은 STLC를 발행하고 또 비트코인을 사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낼 궁극적인 파급 효과는 뭘까요? 이건 그냥 새로운 상품 하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존의 전통 신용시장 전체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수익률만 봐도 그렇죠. STRC가 제공하는 수익률은 약 12% 수준인데 이걸 정크본드나 다른 투자 등급 채권 같은 것들과 비교해보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상품들을 경쟁 상대로 보이지 않게 만들 정도의 수익률 차이죠. 그리고 이들이 노리는 시장의 크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익률도 낮고 세금 효율도 떨어지는 이런 전통적인 신용상품 시장의 규모가 무려 300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되거든요. 이 거대한 시장의 일부만 가져와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디지털 신용이 하는 건 투자자들의 오랜 딜레마, 즉 위험이냐 수익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 그리고 자본 환급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세금을 이연시켜서 아주 높은 실질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점, 또 스스로 성장하는 플라이휠 효과를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기업의 재무팀이나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똑똑한 금융상품 하나를 분석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자본을 만들고 또 가치를 나누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새로운 금융 생태계? 그 거대한 혁명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